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도 증권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증권시장에 영향을 주는 굵직한 이벤트가 많았는데, 먼저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선거 결과가 주식시장, 특히 고배당주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국채금리와 환율, 그리고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크게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미국 소식부터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발표가 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3.5%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올해 2월에는 3.1%까지 떨어지던 물가가 지금 두 달 연속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장 예상치가 3.4% 상승이었지만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 지수도 전년 대비 3.8% 상승하면서 저번 달과 동일한 상승폭을 보여주었는데요. 근원 CPI도 시장 예상치보다 0.1%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미국 물가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끈적거리면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에 일단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거의 사라졌고요.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 않기 때문에 국채 금리는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단기금리 2년물 금리가 5% 근처까지 빠르게 상승하였는데요. 올해 미국 금리 인상은 많아봐야 두 번일 것이라는 예상치가 금리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 달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던 환율이 이번 주에 한 번 더 크게 튀어 올랐습니다. 정부가 환율 시장에 소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뉘앙스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단숨에 1380원도 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환율이 한국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미국 환노출 ETF 종목들은 환율 덕분에 이번 주 주가 흐름이 괜찮게 나오기도 하였거든요. 여하튼 조만간 다시 1400원대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3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회의록에서 눈길이 갔던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올해 1분기 물가 상승이 계절적인 요인으로 일시적인 것이다. 그렇지 않다. 이런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각 차이로 연준 위원들이 말하는 뉘앙스가 미묘하게 차이가 났었는데요. 여하튼 3월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공개가 되었으니까 당분간은 매파 위원들의 의견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라는 것에 대부분 동의를 했다고 하니까요. 올해 금리를 3번 내리는 것은 이제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영사관 폭격 대응으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다는 리스크가 등장하였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에 이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금요일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었습니다. 여하튼 실제 공격을 진행한다면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아시다시피 야당이 압승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 중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정책들은 동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고요. 그동안에 밸류업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던 PBR 종목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주었고 제가 보유하고 있던 배당주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도 최근에는 미국 투자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지만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마저 흐지부지 돼버리면 한국 시장을 외면하는 투자자들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잘 합의해서 한국 시장이 용속될 수가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번 주 금리 결정을 하였는데요. 예상대로 금리가 동결되면서 지금 1년 넘게 금리는 3.5%로 동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한국이 독자 행동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니까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한국도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2700선 아래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미국 물가 영향과 선거 영향을 두 방 연속 크게 맞으면서 저번 주 대비 하락했다고 보였는데요. 2월과 3월 두 달 연속 좋은 흐름이 이어졌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던 악재들 때문에 이번 달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요. 일단 다음 주도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아 보이는데
그래도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실적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는 다시 2700 이상에서 마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의 계좌를 조금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도 주가가 하락한 종목들 추가 매수만 하였습니다. SK텔레콤 주가가 빠지면서 59,900원, 그리고 54,400원에서 10주씩 추가 매수하였고요. 그리고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리츠들 주가도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맥쿼리 인프라 주가가 12,500원대로 빠지길래 50주를 추가로 담아보았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최근에 400주를 추가 매수하면서 올해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주가가 생각보다 조금 더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50주를 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가가 12,400원대까지 내려온다면 50주 정도는 더 담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은 여러 계좌에서 보유를 하고 있지만 투자일기에서 말씀드리는 ISA 계좌에서는 평균 단가가 55,000원 정도 됩니다.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평단가 살짝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에 54,400원에서 마지막 매수하였고 다음 매수는 5만원 아래인 49,900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5만원 밑으로 빠진다면 역시나 500원 단위로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요. 평단가를 조금씩 낮추면서 물량을 늘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는 매입 금액으로 정렬을 해서 잔고를 말씀을 드리고 있었지만 오늘은 수익률 기준으로 정렬을 해보았는데요. 현재 가장 수익률이 높은 종목은 월배당 종목인 미국 테크탑10입니다. 이번 달 분배금 93원을 지급하고 이번 주에 분배락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분배락이 언제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환율덕도 톡톡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미국 다우존스 시장 흐름이 좋지 못한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상승률이 약간 하락하였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데리고 왔던 현대차 우선주는 선거 결과가 주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SK텔레콤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가는 평단가 살짝 아래로 내려왔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가 하락하는 타이밍에 조금씩 더 모아가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네 종목도 저번 주보다 주가가 하락하면서 파란색이 조금 더 진해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가격대가 오면 조금씩 더 매수를 해볼 생각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로 내려오지 않기를 정말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배당금이 들어왔던 JR리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볼 텐데요. JR리츠는 이번 주 금요일에 배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저는 ISA 계좌와 IRP 계좌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을 보유한 이후로 주가가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왔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1년에 2번은 즐거운데요. 바로 배당금 받을 때가 아주 즐겁거든요. 그래서 아직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다음 배당금을 받게 되는 10월까지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주는 유럽도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유럽도 금리 4.5%로 동결했고요. 이번이 5번째 동결입니다. 유럽은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일단 현재까지 물가는 꽤 의미 있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화면은 근원 CPI 지수인데 작년 여름에 5.5%였던 물가가 올해 3월에는 3.1%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발표하고 나서 유럽은행 총재는 데이터를 보면서 미국과 금리를 따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6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요. 여하튼 JR리츠 입장에서는 12월에 연장해야 되는 대출금리가 배당금을 결정하는 키포인트이거든요. 그러므로 투자를 하신다면 계속 유럽 금리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JR리츠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리츠 중에서는 가장 큰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는 추가 매수할 생각은 없고 혹시 주가가 4,000원 이하로 빠진다면 물량을 조금 늘려볼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다시 3,000원대를 만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말 배당주들은 이번 달에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4월 후반부에 지급하는 주요 종목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다음 주인 3주차에는 월요일에 이원, 그리고 화요일에는 대신증권이 지급을 하고요. 목요일에는 삼성카드, 하나생명이 지급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많은 종목들이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현대차,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NH투자증권 등은
19일 금요일에 기말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월 4주차 수요일인 24일에 제1제당이 지급을 하고 25일 목요일에는 SK텔레콤, 기업은행, K카가 지급합니다. 그리고 KT는 26일 금요일에 지급을 하니까요. 해당 종목들을 투자하는 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해외 계좌를 보면 미국 계좌에서 직투를 하고 있는 JPQ와 JPI, 저번 주에 배당금이 나왔지만 매수는 이번 주에 하였는데요. 원래 각 증권사별로 한 주씩 적립식으로 모아가고 있지만 키움증권 수량이 한투 계좌보다 조금 적었거든요. 그래서 수량을 맞추려고 이번 달은 키움증권만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투 계좌에서는 각 32주, 그리고 키움 계좌에서는 각 31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JPI가 저번 주보다 주가가 조금 더 내려갔는데 여하튼 이 종목 계속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을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도 만만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번 주보다 나아지길 바라면서 구독자분들께서도 성토하시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고맙습니다.